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3년 제2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기설비 기술기준 이렇게 강의할 때는 문제와 해설에 이렇게 빨간 줄을 쳐가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교재에다가 똑같이 줄을 치신 다음에 영상이 끝나고 나서 복습하실 때 요 빨간 줄 친 부분만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하시면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고압 가공전선이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 레일 면상에 몇 미터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가? 답은 6.5m 3번이 되겠습니다. 고압 가공전선이에요.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보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 면상 6.5m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요 나머지 내용,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표상 6m,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는 노면상 3.5m, 그 다음에 요것들을 제외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m라는 거, 요것도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를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6.5m 3번이 되겠습니다. 82번 철도, 궤도 또는 자동차도의 전용 터널 안에 전선로의 시설 방법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조합전선으로 지름 2mm의 경동선이 아니고 2.6mm 이상의 경동선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5.1 특수장소의 전선로에서 터널 안에 전선로 시설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인장강도 2.3kN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지름이 2.6mm 이상의 경동선,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2.6이 되고요. 요거 2번, 1번, 2번, 4번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3번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고압 가공전선은 모두 케이블이 아니라고 한다. 답은 80cm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3.2.17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0.8m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하나의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0.6m예요. 얘가 60cm죠. 그죠? 얘는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입니다. 요거 구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케이블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0.8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8의 반인 0.4m가 되고, 여기도 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 여기도 만약에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6의 2분의 1인 0.3m가 되겠습니다. 요거 구분해서 암기해 주세요. 구분은 여기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0.8m, 0.8m는 80cm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84번 수소 냉각식 발전기 및 이에 부속하는 수소 냉각 장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발전기 안에 수소의 순도가 70%가 아니고요. 85%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을 할 것.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한국전기설비규정 351.10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발전기 내부 또는 조상기 내부의 수소 순도가 85%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는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85%가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2번. 다음 문제 볼게요. 85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면상 몇 미터 미만의 시설하여서는 아니 되는가? 자, 답은 1.8 미만이 되겠습니다.
예, 그 1.8 이상으로 시설하라는 얘기예요.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1.4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철탑 오름 및 전주 오름 방지 관련된 내용을 보면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을 지표명상 1.8m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발판, 볼트는 뭐냐면 여러분 전봇대에 보면 이렇게 핀 꽂아져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요 핀이 발판 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발판 볼트 설치할 때 지표면상 0.8m 미만으로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낮게 설치하면, 너무 낮게 시설하면 우리 또 도전 정신이 또 투철한 우리 중고등학생들 올라가겠지요. 예, 올라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1.8m 미만에는 시설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86번 지중전선로에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매설 깊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2번 1m가 되겠습니다. 예, 지중전선로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m 이상. 기타 장소는 뭐예요?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예요. 그 장소에는 0.6m 이상. 예, 요것도 요 구분해서 암기해 주세요. 요거는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1m가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7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풍압 하중은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의 지방에서 저온 계절에는 어떤 풍압 하중을 적용하는가? 저온일 때는 병종 풍압 하중입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1.6 풍압하중의 종별과 적용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의 지방에서는 고온 계절일 때는 갑종 풍압하중, 저온 계절일 때는 병종 풍압하중이다 라고 되어 있지요. 예, 여기는 저온 계절을 물어봤기 때문에 병종 풍압하중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분해서 암기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8번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자, 답은 3번 40cm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2.13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는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이격거리는 0.8m인데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4m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 케이블인 경우라고 했네요. 예, 케이블일 때는 이격거리가 반으로 줄어요. 예, 그래서 케이블이 아닌 경우에 0.8m에서 케이블인 경우이기 때문에 예, 반인 0.4m, 0.4m는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40cm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 구분해서 암기해 주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9번 과전류 차단기로 조합전로에 사용하는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의 동작전류는 자,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의 동작전류는 뭐 60A 이하, 60A 초가 모두 1.45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0번 조합 옥상 전선로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전선은 절연 전선을 사용할 것 요건 맞는데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은 제외가 아니라 포함입니다. 포함.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요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1.3 옥상 전선로에 관련된 내용을 쭉 보면 여기 있네요. 전선은 절연 전선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 조합 옥상 전선로 관련된 내용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1번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인 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조의 기초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2번 1.5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64.1 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탑 등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기초 안전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2번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25kV 교류 전차선로 등을 도로 등과 제1차 접근 상태에 시설하는 경우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인가? 답은 3번 2m가 되겠습니다. 요런 상황에서의 이제 이격거리를 이 표로 해서 적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요 위에 쭉 있고요. 이 표를 보면 25kV니까 60kV 이하지요. 이격거리는 2m가 되겠습니다. 그 답은 3번.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볼게요. 93번 그림은 전력선 반송통신용 결합장치의 보안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S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요거 얘 물어본 거예요. 얘는 명칭이 뭐냐면 접지용 개폐기가 되겠습니다. 네. 요 내용이 이제 한국전기설비규정 362.10 전력선 반송 통신용 결합장치의 보안장치 관련된 내용에 쭉 나오는데 S는 접지용 개폐기다 라고 되어 있지요. 답은 3번.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94번 백열 전등 또는 방전 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답은 3번 300V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34.11 1kV 이하의 방전 등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kV 이하인 방전 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5번 전기 온상용 발열선은 그 온도가 몇 도를 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는가? 발열선은 80도를 넘지 않도록 시설해야 합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241.5.2 발열선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도를 넘지 않도록 시설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96번 욕조나 샤워 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적합한 누전 차단기는 답은 1번 전격감도 전류가 15mA 이하 동작시간이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 누전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5 콘센트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나오는데요. 자, 욕조나 샤워 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읽어보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받는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예요. 전격 감도 전류가 15mA 이하, 동작 시간이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전 차단기 물어봤으니까 적합한 누전 차단기는 뭐냐? 그래서 요런 누전 차단기다. 요게 맞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97번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에 2차 단락전류나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몇 mA 이하로 방전등을 시설하는 경우에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는가? 답은 50mA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34.11.9 1kV 이하의 방전등의 접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접지공사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 또는 변압기 전격 2차 단락전류 혹은 회로의 동작전류가 50mA 이하의 것으로 안전기를 외암에 넣고 이것을 조명기구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접지공사는 동작전류가 50mA 이하의 것에는 생략할 수 있다. 어떤 회로? 관등회로에서.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98번 사용전압이 22.9kV인 특고와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표상 높이는 최소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6m 4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3.7 특고와 가공전선의 높이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런 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22.9kV면 35kV 이하지요. 여기서 보면 지표상의 높이는 5m다. 단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6.5m,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m,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물어봤죠? 그래서 6m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횡단보도 위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4m다. 요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9번 가공전선로에서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갑종 풍압하중은 단도체의 전선의 경우 그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1m 제곱에 대한 풍압하중을 몇 파스칼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인가? 요거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예, 745 파스칼.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1.6 풍압하중의 종변과 적용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요런 표를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전선 기타 가섭선의 다도체가 666 파스칼이에요. 그리고 여기 전선 기타 가섭선의 다도체가 아닌 기타의 것. 이건 뭐란 얘기예요? 단도체란 얘기예요. 그죠? 예, 다도체가 아닌 것은 단도체잖아요. 그래서 단도체의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1m 제곱에 대한 풍압 하중은 745 파스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2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100번 사용전압이 154kV인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완공사로 시설할 때 사용되는 경동 연선의 단면적은 몇 mm 제곱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150mm 제곱 이상이어야 한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3.22 특고압 보완공사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제1종 특고압 보완공사 시 전선의 단면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사용전압을 보면 문제에서 154kV지요? 154kV면 100kV 이상, 300kV 미만 여기에 속하겠네요. 여기서 경동 연선의 단면적이에요. 자, 인장강도 58.84kN 이상의 연선. 근데 여기 경동 연선이에요. 또는 단면적 150mm 제곱 이상의 경동 연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150mm 제곱이 되겠습니다. 암기.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23년 제2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예, 여러분 영상 끝났다고 책 덮지 마시고요. 81번부터 100번까지 줄침 부분만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하시고 마무리 짓길 바라겠습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규정이에요, 규정. 규정은 정해진 것들이에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전체를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암기하는데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